지난 시간에 아주 그 주역을 이제부터 읽기 위한 기초 개념, 주역을 어떻게 바라보냐. 근데 주역을 바라보는 기초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괴상. 괴상을 여섯 교의 이 괴상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괴상을.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지난번에 위라고 그랬어요. 위라고 하는 건데, 초부터 2, 3, 4, 5, 6이라고 하는 거 제일 상이라는 개념으로 되는데, 어떤 개념에서는 이게 그 본문에 이 종으로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모든 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간다는 개념인데, 이게 위인데 1, 2, 3, 4, 5, 6이 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방향성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서 바라보는 모든 것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나무도 올라가요. 우리 인생도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를 그렇잖아요. 초등학교부터 중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초, 중, 고로 해서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회장을 하고 뭐 대통령을 하고 다 뭐든지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이건 뭐 법칙이 이거는 누구나 거부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이, 이게 내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생명의 하나의 원칙이고 밑으로 그냥 사라져가는, 밑으로 빠질 수 있는 중력에 대한 하나의 반역이다. 중력에 대한 반역이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건 뭐야? 생명 자체가 반역이지.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반역이란 말이야. 내가 그런 말 언제 했잖아요. 이 세포라는 게 원시바다에서 태어난 독특한 건데, 이게 반투막이라서 이 세포 외액은 원시바다란 말이에요. 이게 세포 내액은 이게 ICF 인트라셀룰러 플루, ICF는 엑스트라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세포가 우리 몸은 물이 뭐 90몇 돼 있는데, 거기에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포는 세포 외액 속에 둥둥 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둥둥 떠 있는데, 요 세포 내액은 여기는 소금이 많아요. 소금이. 나트륨이 많고 여긴 칼륨이 많거든. 그러니까 이게 들어와서 요 안과 밖이 똑같아지면은 죽음이에요. 그냥 세포가 아니에요. 세포라는 거는 뭐냐면은 바이킹이 가는데 빵꾸가 나가지고 이게 물이 막 들어와. 계속 퍼내야 돼, 그냥. 그렇지 않으면 가라앉아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포 자체가 가만히 여러분 두루누워 있는 것 같아도, 두루누워 있을 동안에 세포들은 소금을 퍼내느라고 바깥으로, 액티브 트랜스포트라고 이 생리학에서 말하는 건데, 이거 퍼내느라고 그냥 죽을 똥을 싸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에너지는 가만히 말해서 한 60%가 이 기초대사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참 유지하기 어려운 하나의 반역이란 말이야. 그냥 물밀듯이 계속해서 그냥 빵꾸난 배에 그냥 들어오는데, 선원들이 그냥 죽으라고 그냥 이거 맨날 퍼내고 있는 게 우리 세포들의 역할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처절한 거예요. 처절한 거라고. 생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로 올라가는 거야. 지금 이게 올라가는 건데, 대체적으로 우리 초효라고 하는 것은 무위라고 그래요. 위가 없다 그래. 위가 없다 그러고, 여기 상욕도 무위라고 그래. 이게 대개 이제 주역에서 말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옛날적이니까 관직을 가지고 비유를 하는 거야. 그러면 학괴는 여기서 이렇게 가려지는데, 초는 사실 무위라고 하지만은, 무위가 아니라, 이거는 왕필이가 쓴 표현인데, 무위라고 하지만 위가 없는 게 아니라, 초라는 거는 초자지, 초자. 처음에 시작하는 건데,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만큼 프레시하고 이 파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위는 이거 무시 못해. 우영우 같은 애지. 뭐지? 요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시면은 그 우영우 얼굴을 보면은 초짜지만은 이게 세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지난 시간에 자사 얘기하다 이게 어떻게 옆으로 연결이 안 돼서 빗나가는데, 그러니까 이 강의는 이렇게 방향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안 들으면 안 돼. 이거는 어느 하나 들어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난번에 왜 그 자사 얘기를 했냐면은 이 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초 1, 2, 3에서 제일 좋은 자리, 위라는 건 자리잖아. 이 위가 제일 좋은 자리가 2와 5란 말이에요. 상으로 가는 거는 여기서 이거는 3, 6은 나빠. 자리가. 이 자리가 나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거저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이 기본 약속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임금의 군이라고 하는 것은 제5효로 돼 있어요. 이는 군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여기서 하상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상괴, 하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럼 상괴, 하괴라는 건 아까 올라간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질서를 뭐 거부하고 아나키스트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평등 세상을 얘기한다고 그러지만은 세상 구조는 어른하고 애들하고 다른 거요. 그렇잖아? 선생하고 학생하고 다른 거고, 학생은 커서 선생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소위 말해서 이 세계는, 상괴의 세계는 아무래도 지배계급의 세계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괴는 민중의 세계라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는 거야. 그 중에 이 군의와 통하는 리더는 제2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개념이 뭐냐면은 왜 주역은 2와 5를 중시했는가? 이것이 핵심적인 개념이, 여기에 나오는 개념이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상의 성립이 중용 자사자의 중용의 성립과 같은 시대가 아니냐. 자사자라는 체계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접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자사자를 분석하면은 중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세계의 어떠한 사상도 이런 표를 그려놨을 때 이거를 정점으로 보지, 이거를 하락점으로 보는 사상은 인류 사상이 없어요. 요게 나는 고조선 사상의 특징이다 이거지. 중원의 사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로 가는 거는 손해야. 그러니까 요새도 회사에서도 대신대로 승진 안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많잖아. 일 꼭대로 가면은 별 볼 일 없어지니까. 아예 장악할 수 있는 지가 그걸 하면 일로 가야 되지. 여기보다 더 높아지면은 술상문화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별거 없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지혜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2와 5가 제일 중요한 거고, 이런 말을 하면 또 어려워지는데, 중이라는 개념이 경에 나오냐? 이걸 분석하는데 중이라는 말이 나오냐? 안 나와요. 이 사상은 소상에 나오는 겁니다. 소상전에 384 효사의 효사 전을 붙인 것이 소상전인데, 그 소상전이 이 효사들을 바라보는 하나의 철학적 관점으로 중이 들어가요. 중이 들어가요. 위가 들어가고. 자, 요거 이제 너무 전문적인 얘기고, 자, 이거 보세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정이라는 말이 있다고. 정이라는 게 1, 2, 3, 4, 5, 6이라는 거에서 홀수,
기수, 홀수는 전부가, 홀수는 원래 양의 자리예요. 1, 2, 3, 4, 5, 6, 7, 8, 9, 10에서 이건 계사로부터 홀수를 양이라 하고 2, 4, 6, 8, 10이 다 음수예요. 양의 자리에 양효가 오면은 득정, 정을 얻었다. 발음을 얻었다. 이건 좋은 거죠. 그런데 뭐죠? 양효 자리에 음효가 오면은 나쁜 거지. 그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음 위에 양효가 와도 그 양은 힘을 못 써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초부터 만들면 쉽잖아. 이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가 그죠? 이렇게 되면 되잖아 이게. 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아까 말했듯이 리중허니까 이건 불괴가 되고 감중만이니까 이건 감괴라서 이건 물괴가 되잖아요. 이게 수화 기제잖아요. 기제. 63번째 꾀예요. 63번째 꾀고 전체가 부득정, 정을 얻지 못한 거는 뭐겠어요? 이 반대가 되는 거지. 이게 방통, 이거의 방통이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 화, 수. 이거 반대로 물이 밑으로 내려오고 불이 위로 올라갔지. 이것이 바로 미제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득정, 뭐 이런 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린 거고, 하괴와 상괴 간에 가장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응이라는 개념이에요. 응. 1차적으로 초효는 하괴의 시작이기 때문에 상괴의 시작인 상과 항상 응해요. 이게 친해. 얘들은 이 소통이 잘 돼요. 그리고 이는 누가 저기 있어요? 당연히 군주와 여기가 세다. 그러니까 얘는 하층민에게, 하층에 있어도 왕과 직접 통해요. 군주하고 같이 맞모가. 그리고 군주는 여기서 중을 얻으면은 여기서 군이라 할지라도 얘를 무시 못하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을 총괄해서 책으로 하나 낸다고 박진도가 소빈 선생이 나한테 부탁을 해서 그 책을 그냥 낼 수 있냐? 그럼 내가 글을 쓰마.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결국 인류 문명에 지금 문명이라고 하는 거 말이에요.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영어에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시빌리자치온이라는 건데 이 문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요새 말로는 대자연이라고 자연이라고 에? 그러니까 이거 인위적으로 자귀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유이고 자귀의 세계잖아요. 자귀의 세계고 자연이라는 건 이게 천지 대자연을 그대로 말하고 이거는 스스로 그러하다 그러니까 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위가 되는 거예요. 무위가 되고 자연인 거예요. 자연인 거예요. 그런데 문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자귀란 말이야. 그러니까 농산어촌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 인류 역사의 모든 문명의 자귀라는 것은 도시를 중심으로 한 거예요. 결국 도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문명이에요. 사실은 농촌이라고 하는 거는 집도 있고 거기서 인간이 자귀를 하고 살지만은 그것은 철저히 자연에 순응하는 삶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러한 무의의 삶이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것이 비율이 최소한 50대 50은 돼야 문명이 전체적으로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것이 3대 97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모든 게. 인구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유럽에도 이런 나라가 없어요. 지금. 근데 한국 사람들은 지금
베를린 곰상도 타고 깐느도 타고 지금 막 돈도 많아서 흥청망청 막 선심 써서 풀고 지금 난 도대체 뭐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네. 제가 늙으니까 강의를 하다가도 깜빡깜빡 주제를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 2, 3 하계를 우리가 농산어촌이라고 그러고, 아무래도 대통령도 여기 살고 다 그러니까요. 4, 5, 6이라는 거를 도시문명으로 본다면 이건 나름대로 이 일을 향해서 밸런스를 취해야 돼요. 이건 나름대로 도시문명은 밸런스를 취해야지. 내가 심지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 비극이 뭐냐면은 이 도시문명을 중심으로 한 이 문명의 발전이라는 거는 이것이 비대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착취하고 노예화하고 수단화하고 뭐냐면 가장 악랄한 거는 도시문명을 유지하기 위한 쓰레기통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시골에 가면 지금 내가 농산어촌 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농산어촌이 아무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거기다 보살피질 못해서 망해가고 있다가 아니라 도시문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레기화하는 거예요. 쓰레기더미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산어촌 가면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도시보다 더 환경이 자연스럽지를 못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 농산어촌이 당면하고 있는 무지막지한 비극적인 현실인데 이거 사람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서울에 쓰는 거를 다 원자력 바닷가에서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다 설치해서 전기를 만들면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다 뭐예요? 고압선으로 쏘잖아요. 그럼 고압선이 지나가는 밑에 사는 지역은 이건 싸그리 그냥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냥 형광등이 그저 들어온대. 고압선 밑에 사는 집에 그냥 형광등이 막 번쩍번쩍 들어온다는 거야. 그만큼 지지직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옛날에 이렇게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거, 풍력 그런 것도 딱 세우는 걸 보면 낭만적으로 참 저거 자연 잘한다 그래서 귀가 다 뭐냐, 귀가 다. 거기 사는 주민들이 호소하는 게 저게 무슨 자연광 저건 아주 악랄한 사람 죽이는 귀가 먼다는 거야. 근데 귀가 먼다는 그걸 갖다 아무리 호소해도 통계가 의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 재판에서는 진다 이거야. 그걸 재판해봐도. 이게 뭐 쓰레기 매립장을 만든다 그러면은 그 서울서 만들려면 어려운데 그거 가면 쉬운 거예요. 그러면은 지방단체장하고 협의만 보면 거지 같은 이 법이 뭐라 그러냐면 농민들이 거기서 반 이상만 뭐가 이렇게 동의서를 나눠주고 그 동의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 야, 이건 내가 댕겨보니까 지금 무슨 예산 문제라든가 뭐 농산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토 전체가 망가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거 아무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사실.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서울에서 쓰는 전기는 오로지 뭐냐면 한강변에다가 전부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 가지고 서울서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서울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전부 서울에서 매립해야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하겠냐고 이런 말을 하면은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러겠지. 그러나 그만큼 지금 편중된 이게 뭐냐? 바로 이 오를 중시하는 사상이 없는 거예요. 인류가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살아오질 않았어요. 몇천 년 동안. 다 뭐냐면은 이렇게 올라가서 육으로 올라가서
육에서도 더 올라가는 거지. 이것만 생각할 거예요. 에? 그러니까 주역에서는 항상 올라가는데 이는 좋고 이 중도 좋지만은 이게 거저 좋지 않거든. 비룡제천인데도 뭐냐면 이견대인이다 그러거든. 비룡이 돼서 하늘을 나르고 있지만 너는 너를 항상 꾸짖어주고 너의 에러를 지적해주는 대인이 옆에 있지 아니하면 넌 죽는다. 이견대인이라고. 그런 의미예요. 여기도 이견대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중이라고 하는 거는 이 중용의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가운데라는 의미가 아니라 온전함을 지키려는 우한 의식이에요. 우한. 우리 동양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언어가 우한이라고. 우한이 없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오와 이가 또다시 밸런스를 취해야 되고 이것이 또 하나의 여기에 중이 있고 여기 중이 있지만 또 이것이 더 큰 중이 되는 거예요. 이 중이라는 거는 끊임없는 음과 양이 이게 여기 왜 이 구도가 되어 있냐면 이런 여러분들 사항을 보실 때가 여기서 끊임없는 음과 양이 밸런스를 취하고 여기가 뭐 음이 오면 어떻게 되고 여기서 이게 양이 오면은 여기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과 4의 관계는 어떻고 4와 근데 이게 전부 음과 양의 득위, 부득이 뭐 정, 부정 이런 거를 해가지고 득중을 하지 못했다든가 중을 얻지 못했다든가 너는 정을 얻지 못했다든가 다양한 얘기가 있지만 그리고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개들 사이를 뭐라고 그러냐면 비라고 그래요. 비의 관계라든가 이런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핵은 중을 유지하는 거예요. 중. 여기 있으면은 이게 이 평형을 유지하는 게 중이잖아요. 근데 이 중이라고 하는 거는 매스매티컬하게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딱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중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접시를 돌리려면 요거를 하려면 끊임없이 이게 뭐야? 음과 양에 의해서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는 거야. 합비도에서 딱 하는 모든 동작이나 이런 거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음양의 밸런스를 어떻게 취하느냐. 그래서 내 몸 전체의 중을 유지한다. 왜냐면 그 중이라는 건 어떻게 돼? 끊임없이 그 중은 깨지게 돼 있거든. 깨지게 하니까 그 깨지는 중을 또다시 회복해야 되고 그게 그 싸움이라. 아까 세포 하나도 전부 NaCl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도 중이고 중 자체가 뭐야? 가운데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나의 반영이다. 그 역은 여기다 이런 말을 계속 내가 처음부터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중의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의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중의 사상. 인류 사상 이렇게 위대한 사상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중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주 핵심을 파악하는 거예요. 지금 주역의 핵심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왜 아까 내가 자사 얘기를 했냐 하면은 자사의 위대한 게 뭐냐면 인위적 문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게 사실 다 문명을 향한 자귀의 세계잖아요. 괴상 자체가. 그런데 이 문명의 자귀 자체가 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메시지가 뭐냐? 이거는 음양의 밸런스에 의한 중밖에 없단 말이야. 문명 자체의 중도 있지만은 문명과 대자연과의 관계.
그런데 나는 옛날에는 이런 걸 잘 몰랐거든. 근데 인간이 산다고 하는 게 도대체 왜 사는 거냐, 내가. 이 산다고 하는 거. 많은 사람이 이 시대에 모르겠어요. 그게 대통령이 되고, 뭐가 되고, 누구처럼 되고, 이런 우영우도 보면은 점점 길을 끌고 가는 게, 그 왜 사느냐, 뭐를 위해서 변호를 하고, 뭐를 위해서 사냐. 변호사라고 그렇게 열심히 해본 데는 뭐를, 삐까번쩍하고, 김앤장이 문제겠어요. 거기서 그런 거대한 법조계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다 안한 무인이겠지. 검찰이다 그러면 주역도 안 사볼 거란 말이야. 어? 그렇잖아. 검찰이 이게 사보겠어요? 어? 몇 명은 안 되니까 이거 안 사봐도 상관없어. 근데 생각해보라고. 이거는 만고의 위대한 철학인데, 궁극에 가서 이 중용의 위대함은 이거를 성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게 자사사상의 핵심이에요. 이게 중용이 중을 얘기하다가, 중은 어디까지나 과불급이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20장 하반부터 완전히 성으로 때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그 중을 유지하려는 자연의 이름, 일양, 생생지도의 모든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성실함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산다고 하는 거는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건데, 그 성실함의 모델이 뭐냐? 바로 이 천지대자연이야말로 이렇게 성실할 수가 없다. 나무 한 뿌리가 아무리 못생겨도 검사 같은 짓을 안 하고 살잖아. 그 만물이 자라나도 서로 도와주고 억지를 해도 전부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밸런스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고 배우고 무슨 어떤 베스트셀러를 내 것만은 사도 돼. 베스트셀러를 보려는 것이 거기서 배울 게 있는 게 아니라 풀 한 포기에서 배우는 그 중에 논리야말로 성의 지극합니다. 응? 그러니까 이게 뭐냐? 성자를 그래서 뭐냐면 이거 자체를 천지도야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성 자체,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발전이 돼가는 거예요. 내가 아까 왜 자사 얘기를 갑자기 왜 하시나 그러고 다들 의아했는데, 사실은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성지자. 난 이 말이 그렇게 이 주역과 관련 지어서 떠오르는 거야. 성자는 천지도야, 성지자. 그러니까 여기 지라는 게 갈지자가 아니라 성, 끊임없이 성 그 자체. 이거 자라는 건 성이라는 것은, 성 그 자체는 하늘의 도이고, 그 하늘의 도를 향해서 성실해지려고 노력하는 자세야말로 그것이 사람의 길이다. 성 그 자체는 하늘의 도요, 성지자는 인지도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자는 불면이 중하고 불사이득하고 종용중도하면서 성이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성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 뭐냐면 불면이 중하고 불사이득하고 종용중도다. 종용중도. 이게 성이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실 이 대자연의 성실함에 거의 각각에 가 있는.
불면이 중하고 여기 중이 되면 힘쓰지 않아도 딱 들어맞고 그 자리에 들어맞고 생각하지 않아도 얻어지고 종용 여유가 있게 가도 도에 들어맞는 경지. 그리고 성지자라는 건 뭐냐면 택선이 고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을 택하여 뭐냐면은 고집자야. 고집자. 굳건하게 지키면서 나간다 이거야. 기자야. 고집자야. 굳건하게 고집. 성지라고 하는 노력이라고 하는 건 그 고집에 뭐냐면 여기 세모까지 해주잖아요. 박학지고 신문지고 박학 신문 신문지 그 다음에 뭐죠? 신사지 명변지하고 독행지라. 독행지라. 그러니까 뭐냐면 널리 배우고 깊게 탐구하고 깊게 묻고 자세히 묻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바르게 분명하게 분별하고 독실하게 행동에 옮긴다. 이러한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비로소 하느님에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풀한포기에 도달하는 거예요. 풀한포기에 도달하는 게 이게 주역이고 이게 동양사상의 우리 고조선 철학의 핵심이다 이거지. 응?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왜 여긴가. 그래서 그 중용사상과 이건 같은 시대에 성립했다는 거야. 나는. 위천하지성이야만 능진기성이라고 하잖아요. 천하의 지극한 지성, 지극한 성이야말로 인간이 타고난 그 본성을 다 발휘할 수 있게 되고 그 본성을 다 능진기성 발휘할 때 타인의 본성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고 타인의 모든 동포들의 본성을 발휘하게 해줄 쪽에 능진물지성이라 모든 사물에 물 자체에 도달하게 된다. 모든 사물에 그러한 본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능진물지성 하면 그 사물에 그러니까 사사무의 법계로 가는 거예요. 이 능진물지성 하게 되면은 뭐라고 하냐면 가히찬 천지지 화육이라. 천지의 화육. 천지의 화육에 지금 농산어촌의 문제라는 건 이 화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국토가 우리 국토가 화육이 안 되는 국토가 됐다는 거예요. 천지지 화육에 참여할 수 있고 천지지 화육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늘과 땅과 더불어 삼위일체가 된다. 트리니티가 된다. 인간이 신이 되는 경지. 인간이 신이 되는 경지를 뭐라고 하냐면 성, 그 한 대가. 이거를 바로 누가 받았냐? 오도는 박이약이라. 오도는 박이약이야. 나는 내 도는 우주의 모든 걸 다 포괄해. 박해. 그러나 간단하다. 오도는 박이약이라. 불용다언이라고 해. 말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나. 약하니까. 그렇다고 뭐 특별한 이론이 있는 게 아니다. 뭐냐? 동학. 내가 평생을 추구한 이 동학 정신은 성경신 세자일 뿐이다. 성경신 삼자.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죠? 성이잖아요. 성. 이게 바로 주역과 중용을 다 포섭하는 고조선 철학을 19세기 중엽에 완성을 했고 그것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20세기를 살아왔기 때문에 21세기에 지금 우리 민족의 이 문화적 역량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주역도 공부 안 하고 이 책도 안 사고 이래도 되겠냐 이거야. 어?
내가 이렇게 외쳐야 되겠어? 내일 좀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들어가게 이걸 좀 올려놓으세요. 올려놓으세요. 아,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강의할 맛이 안 나잖아요. 이게 얼마나 지금 힘을 써서. 내 이렇게 힘을 써서 얘기하니까 듣기 좋잖아요. 여러분. 이왕이면은. 아니, 이게 내가 싹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내가 한 몇 주 동안 이거 다 중용을 보면서 이 주역을 보면서 이게 주역이라고 그래서 그쵸? 거기에 나오는 이거 그냥 상수학적인 장난을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강의를 들으면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그런 스케일 속에서 동서양의 고전을 다 두루 섭렵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러한 중용과 주역을 한 퀴로 잡아가지고 이게 주역이라는 거는 절대 누가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수 없는 사람의 지혜가 결집된 위대한 책이고, 그러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 내가 원형이제부터 들어갑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이 강의를 못 들으면 말이 아니지.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책을 사가지고 들을 것.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